어쨌든 지금은 저는 여전히 기존 은행보다 비싸다. 저는 삼성바이오나 이제 셀트리온은 한번 내년까진 봐보세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열리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 건 맞잖아요. 장기 투자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런주원님께서 대표님은 아니고 이제 이사님인데 경기 방어주라 해서 롯데칠성을 고점에 매수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롯데칠성이 네. 그게 지금 이제 빠지는 게요. 여기 올라간 이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 투자할 때요. 올라간 이유를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롯데칠성은 방어주 맞는데 이때 왜 올라갔냐면 리오프닝 먼저 반영해서 올라갔어요. 이때 2월 달에 기억나세요? 이때 2월, 3월이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제일 많이 나올 때입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뭐 저도 이때 걸렸었거든요. 3월에. 네. 근데 그때는 뭐 하루에 막 40만 명, 50만 명. 그러면 롯데칠성은 뭐죠? 소주, 맥주 만드는 회사죠. 그쵸. 그거 악재잖아요. 네. 이거 회식 못 하니까.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그런데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결국 끝난다. 그래서 결국엔 리오프닝 할 거다. 원래 리오프닝 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정부가 갑자기 확진자 늘어나니까 연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근데 주가는 알고 올려 버렸어요. 근데 실제 리오프닝 5월부터 진짜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다 풀렸죠. 이제 뭐 밤늦게 회식해도 뭐 누가 뭐라서 그럴 사람도 없고. 없죠. 근데 어때요? 그럼 호재잖아요. 네. 호재인데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선반영이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요거는 롯데칠성이란 기업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이 기업에 왜 올라가는지 성격을 좀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아쉽게도. 그래서 이때는 정리하셨어야 돼요. 하이트질로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 리오프닝 되니까 주가 훅 빠지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소주나 맥주 회사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장기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주변에 이게 요즘에 물론 회식은 이제 좀 예전보다 많이 하지만 네. 한번 보세요. 옛날보다 이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한참 이제 수입 맥주 유행했지만 그렇죠. 요즘에 수제 맥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새 MZ세대 분들은 편의점 가서 와인 삽니다. 그리고 박재범 소주 사요. 맞아. 원소주. 네, 원소주 얼마나 잘 팔립니까? 이게 롯데칠성하고 하이트진로한테는 이게 알게 모르게 은근히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그냥 우리 아버지 세대나 이럴 때는 그냥 가서 뭐야 하이트 사, 카스 사와, 뭐 소주도 뭐 그냥 진로, 참이슬, 뭐 처음처럼 그냥 그거예요. 그쵸. 네, 뭐 그냥 선택지가 없고 그냥 몇 개 없었죠. 그냥 고유 명사였죠. 예, 소주 하면 뭐. 근데 지금은 어때요? 편의점 가서 종류가 많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교촌 치킨도 이번에 교촌 F&B 같은 거 주가 엄청 빠졌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저 홈플러스의 그 당당 치킨인가요? 그게 6,900원인가? 점점 경쟁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요. 네. 지금 소주 맥주도. 그래서 롯데칠성은 그래도 하이트 진로보단 조금 양호한 게 그 음료는 괜찮아요. 그 요새 제로 사이다 같은 거 있죠. 네네네. 이게 워낙 유행하니까 진짜 잘 팔렸대요. 그건 좋은데 나머지 또 반쪽인 그 이 맥주나 주류 사업이 장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리에 동의 안 하면 롯데칠성은 사도 돼요. 여전히 뭐 소주 맥주는 잘 팔린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과연 그럴까? 지금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서 그래서 네. 저는 소주 맥주 관련주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네. 보고 있으니까 방어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쵸. 외부 변수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사전 질문입니다. 안공준님께서 안녕하세요. 매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려산업 평단 6,540원인데 고려산업이요? 이건 저도 네. 잘 모르는 한번 볼까요? 저도 이 고려산업 잘 모르는 기업이어가지고. 고려산업. 근데 뭐예요? 주가가 이때 한번 난리가 났었네요. 4월 달에 저도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이제 잘 안 보던 기업이라 4월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료업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사료 그게 얘기 사료네요, 사료. 그때 그 전쟁 나고 전쟁 이슈. 사료주들이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고려산업이 아마 그래서 상한가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막 비료 날라다니고 천연가스 가격 막 올라가니까 여기 맞네요. 고려산업 전쟁 장기와 사료용 곡물 가격 인상 전망에 주가 급등. 한번 실적을 보자고요. 그러면 적자 났어요. 2분기. 아니 사료값은 올랐는데 왜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요게 부채가 좀
좀 많고요. 어쨌든 2분기 적자 났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게 네이버가 좀 더 보기 좋은 게 네이버가 저 재무제표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잘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재무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재무분석 들어가면 여기 분기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매출액이 분기당 이렇게 500억, 600억.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게 가격 전가를 좀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원가, 이자 비용이 좀 나갑니다. 이게 연말에 이게 보니까 여기 19억 나가죠. 20억. 그러니까 1년에 20억 정도가 네. 일단은 좀 이자로 일부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여기 그 순부채 한번 볼게요. 이게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순부채가 이게 뭐냐면은 이자를 지급하는 뭐 은행에서 빌린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뺀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냐면 1230억이나 돼요. 네. 너무 많아요. 이 회사는 지금 이자 지급성 부채를 현금 제외하고도 1230억을 갚아야 돼요. 이거 어차피 갚아요. 근데 1230억에 1년에 이자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 계속 오를 텐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사료주들이 뭐 급등락하는 건 뭐 알겠지만 지금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빚도 좀 많고 네. 그리고 너무 주가 움직임 예측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알겠어요? 예, 그 요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일 동안 폭락했습니다. 연속. 네. 그러면 사료주 힘 못 받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고려산업은 혹시 갖고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단 올라가는 방법은요. 유럽이 난리가 나가지고 천연가스 통제 불가. 비료 생산 감소, 또 곡물가 급등 이러면 한번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 이 회사의 펀더멘탈로는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가져갈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니드는 이게 비료 회사예요. 근데 유니드는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약간 사료주랑 같이 갔어요. 유니드는 이제 비료나 거기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도 올라갔다 오늘 빠지는 건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나가니까 똑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얘 가고요.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근데 이 기업은 저는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 원료로도 들어가고 식품 첨가제로 들어가니까 되게 비료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 제품이. 그래서 되게 매출처가 좀 다양하니까 훨씬 낫고 그리고 돈 잘 벌어요. 여기 보세요. 2분기에 500억 벌었어요. 400억.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작년 전체가 1,800억 벌었는데 올해 1,900억. 네. 꾸준히 돈 잘 벌고 퍼 4배. 예. 그리고 부채도 적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기업은 고려산업보다 훨씬 더 괜찮죠, 사실은. 같은 이제 약간 그쪽 테마로 좀 엮여 있지만 그래서 유니드는 조금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좀 보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더 사지는 마시고요. 네. 네. 진짜 제이다솜님. 이게 HMM이 이게 진짜 주주분들은 정말 화나실 게 뭐냐면 네. 돈을 너무 많이 벌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5조, 올해 10조 벌 거래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지금 분기에 3조 벌어요. 근데 PER이 지금 몇 배냐면요. 1배입니다. 1배. 이게 오. 말이 돼요. 오. 퍼 한 배짜리예요. 네네네. 근데 주가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운임지수는 반드시 꺾인다. 비정상이다. 옛날에 운임지수 안 좋을 때 이렇게 망할 뻔했거든요. 네. 그럼 다시 적자 나면 어떡할 거냐. 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조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유지 안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HMM의 이익의 질을 안 좋게 봐요. 이게 HMM이 잘해서 뭐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년에 운임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요즘에 그게 정상화돼서 요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많이 또 BDI 지수가 아니 BDI도 그렇고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그래서 이런 좀 부담감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이게 퍼 한 배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배 차이 진짜 어려운 것 그럼 지금 사면 1년 후엔 나 원금 다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도 안 사요. 네. 계속 빠져요. 왜? 지금 한 배가 아니라 나중에 5배, 10배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익이 급감하면. 그래서 저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배 너무 심했고 그리고 주가 안 가는 게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부가 가져가는 건데 이게 아직 매각이라든가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좀 불확실성. 또 네. 저러다 갑자기 정부가 전환사채 이거 취득한 다음에 블록 들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수급적인 부담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HMM이 좀 이렇게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는 매도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빠졌고 또 언제든지 업황 또 터닝하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앞으로의 운임지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생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영민님께서 카카오뱅크. 어떡하죠? 지금도 카뱅. 비싼데. 지금도 비싸요. 이렇게 빠져도 비싸니 참. 저번에 그 국민은행이 지분 매각해 버렸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근데 요게 올해 PER이 46배. 아직도 저렇게 떨어졌는데도 46배. 지금 KB금융지주가 얼마냐면 PER 한번 제가 그냥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KB금융이 4배. 누가 잘못된 거죠, 뭔가는. 네. 그러니까 너무 카뱅이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 아직도 사실이에요. 은행이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거죠.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젊은 세대들이 다 쓰고 물론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시장을 평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높은 밸류를 준 건데 아무리 그래도 46배. 지금 2024년도에도 30배입니다. 이렇게 4천억을 벌어도 무슨 얘기예요? 너무 비싸요, 아직도. 13조. 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지금은 인정을 좀 안 하는 거죠. 아니 비싼 값에 해달라 이거예요. 폭발적으로 다 성장해 주든가. 그래서 전에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 전에는 네. 시중은행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했죠. 시총이 높았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비정상인 거죠. 네. 이 그때 말- 한창 나왔던 얘기 그런 거잖아요. 예. 카카오뱅크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맞아요. 플랫폼이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논리가 통했어요. 작년에 저금리. 에다가 또 여기 보통 아시잖아요. 신규 상장하면 코스피 200 편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사요 기관들이 원래.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무너진 거죠. 거기에 2대 주주, 3대 주주가 지금 블록들이 지금 막 나온다고 하니까 수급적인 이슈.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 이게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세요. 솔직히 이거 여기서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팔아요, 솔직히? 네. 팔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은 저는 여전히 기존 은행보다 비싸다. 라는 의견에는 네. 저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죄송스럽겠지만 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아 저는 삼성바이오나 이제 셀트리온은 한번 내년까진 봐보세요. 그냥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잘해요. 둘 다 되게 잘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는 어쨌든 CDMO 이제 원료 의약품을 이제 이렇게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들이고 신약 같은 것도 네. 대신 만들어주는데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셀트리온하고 경쟁하는 회사예요. 세계 최대 의약품 하나가 특허가 만료된대요. 그게 휴미라. 이름이 휴미라인데 네. 엄청 큰 블록버스터인데 내년에 만료돼요. 어. 그래서 이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그 바이오 시밀러를 다 만들었고요. 미국의 FDA 승인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 내년 7월에 나와요. 지금 셀트리온도 다 끝냈는데 아직 FDA 승인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조만간. 네. 그래서 내년 7월에 나오는 걸로는 다 이제 결정은 됐는데 그럼 내년 7월에 그 삼바랑 이 셀트리온께 동시에 출격을 하고요. 네. 근데 이 두 개 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총 8개 회사가 내년 미국에서 경쟁을 해요. 누가 이길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 3파전이에요. 암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삼바 그다음에 이 셀트리온.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게 우리 한국 제품들은요. 고농도 제품이래요. 고농도가 뭐냐면 저농도는 이게 주사 맞으면 되게 아프대요. 거기에 구연산염이 들어가나 봐요. 이걸 제거하는 게 고농도인데 구연산염을 제거하면요. 좀 통증이 없대요. 그럼 당연히 그걸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회사한테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내년 7월에 나오니까 기대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가져가 보자 그 의견이고 셀트리온은 또 한 가지 더 기대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휴미라 바이오 그 휴미라라는 신약하고 네. 셀트리온이 이번에 그 뭐 제품이 나올 그 제품하고 상호 교차 처방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임상은 끝내야 돼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2024년도에 그런 임상이 끝나면 만약에 병원에서 예를 들면요 휴미라 오리지널 신약을 의사가 딱 처방을 딱 내렸어요. 네. 그럼 약국에 가요. 약국의 약사가 딱 보고 셀트리온 걸로 처방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 처방이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임상이 24년도에 끝난대요. 그러면 셀트리온한테 이거 훨씬 유리하죠. 근데 아직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즘에 약가이나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수혜도 예상이 돼요. 좀 지금은 뭐 굳이 여기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네. 좀 보유하자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자동차 쪽으로 현대차, 기아. 현대 기아가 참 요즘에 머리가 아픈 게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네. 호재니 수혜니 뭐 얘기들이 많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나라 아이오닉과 EV6가 울산에서 만들어서 가거든요. 네. 미국에 가는 순간 보조금 못 받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든 차만 보조금 받으니까 그게 1,000만 원 정도예요. 보조금이. 그래서 오늘 한 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쓴 걸 읽어봤는데 방법은 두 개래요. 노조랑 합의를 해서 미국에 공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공장 개조를 해요. 3개월이면 끝난대요. 그럼 거기서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단점이 하나 있대요. 그럼 기존의 내연기관 물량을 줄여야 돼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 그럼 당연히 이거는 상세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은 있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후에 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건설이 끝나요. 그러면 1년 반 동안은 미국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미국에 딱 이 울산에서 수출을 하면 그거를 1,000만 원을 그냥 아예 할인해 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그냥 현대차가 떠안는 거죠. 우리 보조금 못 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떠 안을 테니까 네. 사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비용 부담이 있는데 그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만 대 정도 팔릴 거래요. 그러면은 전체 이익의 5% 정도가 날라가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뭐 충분히 좀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전기차 공장 증설할 때까지 고육지책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전기차 공장 딱 만들어졌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대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나 미국의 몇 개 회사 제외하면요. 네. 수많은 기업들한테 다 비슷하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현대차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생산 못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그 이 전기차 회사, 그러니까 전기차 이런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한국산 배터리 쓴대요. 거의 다.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에 만약에 그 중국의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역시 보조금을 또 못 받아요. 공통 분모니까. 그래서 너무 우려보다는 네. 좀 뭐 지금 현대차나 어느 업체든 다 시간 걸리니까 네. 한국만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되 장기적으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열리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갖고 장기 투자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현호님께서 LG 엔솔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네요. 오늘 LG엔솔 오늘 좋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비싸죠. 뭐 100배 넘어가니까. 근데 LG엔솔이 좋은 건 CATL을 이제 맹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CATL은 미국에 못 갑니다. 지금 법안에 의하면 한마디로 이거는 CATL 야 너 미국 오지 말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쵸. 그럼 미국에 못 가는 순간 누구랑 경쟁하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기업하고 경쟁. 아니면 삼성, SK랑 경쟁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LG, 삼성, SK, 파나소닉 4개 정도예요. 없어요.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면 결국엔 LG가 제일 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LG가 혼다랑 제휴한다 그러잖아요. 전 놀란 게 일본 회사는 우리나라랑 안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잘. 왜냐면 자기네 나라 파나소닉이 있으니까. 근데 LG랑 손잡았다는 거 혼다도 좀 급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 안 하면 네. 보조금 또 못 받아요. 근데 그 선택지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외에는 별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LG 엔솔이니까. 그래서 LG 엔솔의 경쟁력이 또 입증돼서 비싼 건 맞아요. 네. 비싸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모멘텀을 원하고 있어서 괜찮다. 이분 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 생활건강 뽀뇨님께서 LG 생활건강 진짜 매입가 112만 원입니다. 아 여기서 언제 물타기 할까요? 아 근데 이거예요. 요새 굉장히 많이 예. 빠졌을 때 사시긴 하긴 했는데도 그래 또 빠졌어요. 거기서 또 이유는 아마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왜 안 가는지는 지금 중국이 안 좋잖아요. 네. 중국에서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 고가 브랜드들 있죠. 후, 설화수 이게 예전만큼 성장을 좀 못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미국과 중국이 껴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약간 입장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미국 쪽으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뭐 반도체나 이런 게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할까? 옛날에 사드처럼.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는 좀 이제 꺼려지는 거죠. 네. 투자하기가.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실적도 좀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그래서 주가가 이게 부러졌는데, 근데 지금 그거 다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여기 LG생활건강 퍼도 낮아졌고, 네. LG생활건강은 또 중국에서 어쨌든 후라는 브랜드 여전히 좋고, 뭐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네. 그리고 중국이 소비 부양 안 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예요.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뭐 조금만 뭐 좋아질만 하면 개방하는 거 막아버리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럼 화장품 수요 당연히 줄죠. 근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결국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질 거 있나요? 최악인 것 같아요. 단 회복되는 건 시간이 걸리죠. 뭔가 모멘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100만 원 간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좀 보유하시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인내하시는 게 낫다. 뭐 자, 승낙방님께서 LG전자 부탁합니다. LG전자는 가전회사지만 이 회사도 이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가전도 거의 뭐 최악이죠. 요새 가전제품 잘 안 팔리잖아요. 사실 사람들 잘 안 사니까. 이때 좋았죠. 이제 사람들 막 코로나 터지고 가전제품 사고. 근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전 세계 1등이에요. 가전에선 LG전자가 월풀 제쳤죠. 그래서 인정. 그리고 고가 브랜드는 여전히 잘 팔리니까. 네. 근데 이제 LG전자의 핵심은 가전은 그냥 이제 약간은 캐시카우고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전기차 부품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벤츠 EQS 모델에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앞에 그 대시보드죠. 네네네. 대시보드 이렇게 요즘에는 계기판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큰 걸로. 네. 그거를 LG전자가 납품했어요. 근데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앞으로 열릴 텐데 네. 이 앞에 대시보드가 이제 진짜 중요해집니다. 그쵸. 이걸 LG전자가 하고요. 앞에 ZKW라는 오스트리아의 그 헤드램프인가요? 네. 그 회사 하나 인수했고 또 마그나 아시죠? LG 마그나. 이게 모터라든가 이런 네. 그 전장화 부품 만들잖아요. 이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LG전자의 자율주행 사업의 미래는 되게 밝아졌다. 네.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장기 투자 해보세요. 지금 뭐 성장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비교를 이게 LG전자 비교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 석유화학이 원래 본체거든요. 석유화학 사업 지금 안 좋아요. 본체가 안 좋은데 태양광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부캐가 본캐를 이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LG전자도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네. 그래서 약간 하나솔루션의 향기가 나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 좀 한번 보유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리링님께서 현대미포 조선. 아, 현대미포는 물어보시네요. 전 조선주에서는 좋게 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단기간에 너무 갑자기 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조선주도요. 천연가스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요. 근데 요즘에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일째 제가 급락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똑같이 빠지죠. 그래서 빠지는 거고 당분간은 조정 받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현대미포를 여전히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그 선박 중에서 제가 죄송한데 이제 다시 그림 한번 그릴게요. 이거 뭐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네네네.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지우죠? 제가 지워드릴게요. 네, 한번- 이거 지금 지우개로 다 지울 생각을 하시면 그거 안 되죠. 어떻게 언제 하죠? 지우시려고? 네, 다행입니다. 네, 다시 이제 펜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박 중에 네. 여러 선박이 있죠. 우리 네. 그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선박이 뭐죠? LNG. 이거 수주 엄청 잘 됐죠. 컨테이너선. 네. 이 컨테이너선은 그냥 CON이라고 할게요. 네. 요 두 개가 핵심인데 이게 너무 수주가 잘 됐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영원히 이렇게 수주 잘 될 수 없어요. 아니요.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정. 근데 현대미포의 주력 선종은 어디냐면 얘는 중저가 선박을 좀 많이 만들어요. 큰 거 말고. 네. 이 회사 주력이 PC선. PC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탱커선. 탱커, 이게 중형 탱커라 그러는데 네. 이거 보통 MR이라 그래요, MR. 이 앞에 용어를 붙여가지고. 근데 요 MR 탱커선이요 그동안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탱커가 뭐냐면 원유 운반선이에요, 원유. 네네. 근데 오늘 그 신영의 원경아 연구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MR 탱커선이 아무튼 발주가 앞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선종은 다 발주가 많이 나왔는데 탱커선만 발주가 여기가 있대요.
거의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LNG가 저렇게 좋을 때 바닥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사이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MR 탱커선이 수주가 나오면 미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쵸. 다른 회사 잘 안 하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현대미포를 목표주가 오늘 15만 원으로 올렸어요, 실제. 그래서 현대미포 뭐 너무 오른 것도 있고 천연가스 가격 급락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들고 가시고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다. 저 탱커선의 수주가 늘어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질문 두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목표 주가 말씀하셔서 어떤 거요? 목표 주가 현대미포요? 아니요, 그냥 목표 주가 단어 말씀하셔서 그 이제 증거사 리포트 보면 목표 주가가 다 이제 대부분 많이 적혀 있잖아요. 예. 이제 바이 막 그렇게 예. 적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목표 주가대로 뭐 어느 정도 갈까요? 그게요. 네. 목표 주가는 그냥 이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추정을 해서 네. 1년 후에 목표 주가예요, 대부분. 음. 지금부터 1년 후에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에 연동하지 마시고 그 보통은 이제 목표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다가 높아지는 경우 있죠. 아무 네. 변동 없을 때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 보고서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올렸잖아요. 15만 원으로. 네.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15만 원 간다. 난 가져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요. 업황 바뀌죠. 네. 목표 주가 15만 원이 10만 원으로 다시 낮아지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왜 15만 원을 올렸는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들. 네. 이 논리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15만 원을 보고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거 괜찮겠네. 그걸 보고 투자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대부분의 이렇게 기업들 보면 목표 주가가 네. 어떤 한 A란 기업이 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똑같이 써요. 아직 아닙니다. 때가 멀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유지. 계속 이렇게 오래 가요. 네. 근데 갑자기요 어느 날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갑자기 한번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 목표 주가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아니라 왜 올렸지? 다른 애널리스트는 다 유지인데 네네. 그럼 그 근거가 시장에 먹히면요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낮추거나 네.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확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겠네요. 이런 경우는 목표 주가 낮춰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도로 보시면 안 되고 주가가 엄청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후행적으로 낮추는 경우 있어요. 이게 애널리스트 의무가 네. 목표 주가랑 지금 주가랑 괴리율이 생기면요 네. 낮춰야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5,000원 갔어요. 근데 자기는 목표 주가 10,000원이면 유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추는 거는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갑자기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따라서 올리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뒤늦게. 그래서 목표 주가를 연연하지 마시고 왜 목표 주가를 올렸고 낮췄는지 그 근거가 그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절대 보실 필요 별로 없어요, 사실. 자, 마지막입니다. 김혜리님께서 KT 주가가 오늘 왜 폭락하고 있을까요? KT요? KT, 저도 KT는 안 봤는데. KT 종목에 대해서 이제 최근 생각을 뭐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요즘에 KT가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많이 이 회사가 올랐죠. 예, 요새 미디어 사업도 많이 하고 그 통신 외쪽으로도 사업 많이 해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네. 하는데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악재 나온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대금 지급한다. 돈 잘 벌어요. 네. 근데 요새 보니까 기관이 이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좀 수급 문제 아닌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SK텔레콤에 비해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SK텔레콤은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보시면 많이 빠졌죠. SK텔레콤은 좀 빠진 상태에서 KT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라가죠 지금. 네. 같은 통신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KT의 잘못보다는 좀 올라갔다. 그래서 좀 약간 누르는 거 아닌가. 좀 네. 약간 부담스러워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요. 네. 다만 지금은 이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뭐 지금 당장은 좀 SK텔레콤이 더 싼 거 아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교체 매수 수요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 KT는 어쨌든 이렇게 돈 잘 벌입니다. 지금 올해 한 1조 8천억 벌 것 같고 퍼 7.8배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한 네. 7%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당 목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아요. 뭐 너무 뭐 이거를 성장주다. 사실 통신주를 성장주로 보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SK텔레콤, KT다 저는 좋게 보는데 다만 지금은 SK가 더 나아요. 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정도지 KT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김 실장님께서 김 작가님 제 거는 지나가시네요. 서운해요. DI 동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달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 동일이요? DI 동일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DI 동일. 아 근데 이게 DI 네네네. 동일이 주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작년에 한번.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기 네. 한 10배 갔어요. 근데 아시죠? 10배 간 건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고 이게 아마 알루미늄 박인가요? 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네. 그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쪽에 쓰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지금 못 가는 건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작년에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올해 2분기까지 지금 거의 한 300억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 4,500억. 네. 하반기에도 300억 벌면 600억. 네. PER 한 8배니까 네.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버텨보시되 네. 작년에 너무 오른 후유증 때문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상담해드리지 못한 종목 있는 거 저희 시간 관계상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이사님과는 저희 10월 첫 번째 목요일에 네. 이제 방송을 할 건데 9월 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뭐 투자 포인트만 한 번만 딱 짚어주신다면. 9월은 아마 그 9월 13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CPI. 그게 이제 좀 낮게 나와주면 한번 이제 긴축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네. 올라가겠죠. 그래서 9월 13일 전까지는 계속 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뭐 네. 크게 가기도 그렇다고 계속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종목 장세인데 다만 좀 불편한 게 요새 미국과 중국이 또 막 이렇게 싸우니까 중간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뭐 미중 무역 분쟁도 다 겪어봤고 네. 또 거기서 길은 생기니까 가장 큰 줄기는 미국의 물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다행으로 보는 게 천연가스 지금 국제유가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물가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네. 물가 지표 이후 또 FMC 이후에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좀 네. 고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투자 포인트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사님과는 10월 첫 번째 목요일 10월 6일 날 여러분의 못다한 종목들 함께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점심시간 잘 끝나셨을 테니까 이제 오후 업무 잘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